안녕하세요. 에듀페어 통합사회복지연구소의 김진원입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뵐 수 있고 또 그리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강의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작, 공개, 배포된 강의입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교과목인 8개 영역의 교과목이죠. 이에 대한 공개 강좌를 제공함으로써 시험 대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도움과 홍보와 관심과 그리고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본 강의에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강의를 위해서는 강의 교재가 필요할 텐데요. 강의 교재는 제가 집필한 단박수험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단박수험서 제1권에 제1교시의 사회복지 기초과목 중에서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우선 공개 강좌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 시간은 짤막하고 집중적인 강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집필한 이 수험서에서 보면 기출문제 분석이나 그리고 내용 정리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연적인 설명은 가급적 제외하고 집중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하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 동영상을 지금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15분을 가급적 지키면서 내 강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강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도를 표를 표시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중요도의 순위를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스마일 표시죠? 스마일은 1순위입니다. 1순위. 이 1순위는 시험에 거의 100%, 90%에서 100%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영역이고 꼭 공부를 해야 하는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2순위 당구장입니다. 중요도의 2순위입니다. 당구장. 이것은 이제 한 80%에서 90%, 7, 80, 90%. 그러니까 2순위까지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3순위. 이것은 이제 시험에 한 번 정도 나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50%의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3순위까지 말씀드리겠고, 또 그 다음에 이제 4순위는 별표 하나로 하겠습니다. 별표 하나는, 공부 안 하기도 그렇고, 또 그리고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더라도 다른 시험 교과목과의 관련성이나, 그리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에 필요한 부분일 경우에 꼭, 별표 하나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중요도가 또 남발되면, 책을 전체를 다시 공부하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중요도는 가급적 남발하지 않는 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인데 벌써, 한 4분 정도가 4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일장의 내용은 그다지 많지 않죠. 우리가 이 일장의 내용은, 인간행동, 그리고 발달과 사회복지인데요. 제가 책을 집필할 때 이미 소개를 해드렸지만, 우리 책에, 기출문제 분석을 우선 두고 매 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출문제를 통해서 각 기출문제 지문까지 검토함으로써 그 지문이 나온 영역들까지 표시를 해서, 우리 공략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내용은 사실상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들을 다시 우리 기출문제를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보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고요. 이 기출문제를 먼저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출문제는 여기에 지금 우리 책에는 예산문제나 기본문제 이런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거기에 굳이 낭비할 필요성이 없고요.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럴 필요성이 없습니다. 기출문제를 충분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많은 문제를 풀 필요성은 없고요. 또 카페에서 적중 모의고사나 기타 문제는 계속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1장의 내용은 13페이지부터 26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우리 기출문제를 먼저 보면은요, 1번 문제는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이것은
사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우리는 이중적 관점을 가지고 있죠. 사회복지 전문직은 PI, Person in Environment, 그래서 환경 속의 인간 또는 Person in Situation, 즉 상황 속의 인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핵심 논점으로 또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잘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문제는 발달의 유사용어에 대해서 사실상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런데 3회 때는 학습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6회 때는 성숙이 나왔습니다. 제가 일전에 5회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성숙이나 성장 분명히 문제가 나온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5회 때 출제가 안 되고 6회 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안 나온 게 뭐가 있죠? 성장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성장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특히 물론 이제 그 학습이나 성숙도 잘 알고 계셔야겠지만은요. 그래서 핵심 논점으로 제가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해당 부분 꼭 보시되, 이 성장은 양적 확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부분에 국한된 변화를 설명할 때 이 성장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회부터 시작해가지고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까지의 문제는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4번의 문제, 이 발달 원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특정 시기만 존재한다 아니죠. 발달은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만이라고 하는 말은 틀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습니다. 그죠? 일정한 어느 정도 순서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령이 증가하면 발달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는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 꼭 그 문장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발달 특성이 아닌 것은 청소년기 완성된다. 아니죠. 청소년기 완성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인간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것 또한 이제 인간 발달은 일정한 속도가 아니죠.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한 속도가 아닙니다. 속도의 불규칙성이라고 하는 것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서는 옳은 것은 해서 옳지 않은 문장들도 왜 옳지 않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기출문제를 공부할 때는 정답만 알아서 안 됩니다. 왜 제가 예상문제를 풀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출문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예상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필요가 없어요. 그쵸? 기출문제의 각 문장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왜 그 문장이 옳고 왜 틀린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다음에 문제가 출제될 때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셨죠? 자, 그래서 그 틀린 문장들 잘 설명을 자세히 해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8번, 9번, 10번 내용들 마찬가지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번의 내용은 문제가 한번 출제된 거 있었는데 이 시기에 한 4회 시험에서 이 문제가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면 개인의 습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인간 발달은 결국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의해서 모두 추진되는 것이죠. 우리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 그래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 모두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의 문제는 각 발달 단계를 공부할 때 이 발달 장애 문제, 발달 장애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제가 발달 단계와 관련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긴 했지만 우리 단계상의 공부를 또 공부할 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3번의 내용은 여기서는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의 관계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인간 발달 이론이 사회복지 실천에 기여한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8회 시험에서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인데, 인간 발달 이론의 연구의 유용성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핵심 논점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이번 시간은 좀 앞부분에 서두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요도 위주로 설명하고 강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환경 속의 인간 별표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발달 과정상의 흐름, 이것은 별표 하나 해놓고, 자산조직 인보관 운동은 지역사회 조직사업과 지역사회 복지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8페이지에 보시면 1917년 메리 리치몬드의 사회 진단이라고 하는 건 실천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알아놓고 계시고요. 이 흐름 한번 읽어보시되, 밀포드에서 미음의 1980년대 귀여운 통합 실천 방법 이런 문장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행사에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가능성도 희박하죠. 19페이지에 보시면 발달의 개념이 나오는데요. 발달의 개념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가지고 별표 3개를 해놓고요. 여기서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만 밑줄을 그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생에 걸쳐 체계적인 변화, 전체적인 변화, 전위적인 측면, 생명 시작, 생명이 소멸되는 순간, 그 다음에 끊임없이 연속적, 전생애적, 양적 플러스 질적, 상승적 변화 플러스 하강적, 그리고 이제 유전 플러스 환경,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이 성장 성숙 학습 이거 별표 3개 해놓고요. 뒤로 넘겨서 레벨업에서 보면은 발달 성장 성숙 학습에서 인간 발달과 성장 성숙 학습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의 과정이 공존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알아놓고 계시고요. 발달의 원리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는 1회부터 8회까지 나왔기 때문에 스마일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21페이지 그 중에서도 동그라미 9번에 보시면 두부에서 미부 그 문장 있죠? 니은 밑줄 그어놓고 별표 3개 해놓고 그 문장에서 또 알고 계셔야 할 이 내에서 꼭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고, 점성성의 원칙에서는 피아제, 에릭슨, 콜버그의 이론이 점성성을 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발달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 별표 하나 해놓고 발달의 원리와 관련지어서 알고 계셔야 하고요. 인간 발달을 보는 관점 별표 3개 해놓고요. 이거 특히 기본 전제, 그 다음에 생물학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에 추진된다라고 하는 부분 문제 출제되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23페이지 보시면 발달 단계 있죠? 1번부터 6번,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별표 3개를 해놓고 묶어서, 특히 이제 최근에는 발달이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하고요. 발달 과제 24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밑줄 그어놓고요. 그 다음에 발달 과제의 특징 별표 하나 해놓고요. 25페이지에 우리 인간 발달과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에서 유용성에 대한 문제는 얼마든지 출제가 또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구장 표시를 해놓고, 특히 이제 여기서 레벨업에 보시면 실천 과정과 인간 발달 이론의 관계성을 제가 거기에 정리를 해놨는데요. 사회복지 실천론을 공부하시면 실천의 과정은 자료 인테이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사정 단계, 사정하고 개입 계획을 세우고 개입 즉 실행을 하고 평가하고 종결 단계, 그죠? 그 다음에 피드백, 이런, 물론 이제 점검도 들어가기는 하지만요, 점검이나 기타의 이제, 다른 용어로 또 단계를 말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단계일 때, 인간 발달 이론은 결국 자료 수집과 조사 단계와 사정 단계에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합니다. 26페이지 보시면 인간 발달 이론의 사회복 실천에 대한 기여 부분이죠. 당구장 표시해놓고요. 6회 시험에 나왔지만은 충분히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및 사회복 실천의 관련성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장 내용을 마쳤는데요. 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출문제 분포도에 보시면 한 문제나 두 문제, 많게는 세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고요. 따라서 1장을 지금 공부하신 것은 앞으로 선생님들이 인행사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확보하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 영역, 한 챕터 한 챕터 점령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자세한 이 정도여도 충분히 우리 교재 자체가 너무나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수험서하고는 다르게, 그죠? 그래서 그게 또한 장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일러두개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V 표시한 부분들, 논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들, 이게 이제 이두인쇄가 아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쭉 읽으면서 그 부분을 형광펜으로 딱딱 표시를 해가면서 다시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다음으로는 2장에서 각각의 내용 또 진행하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